우리 월요일 2교시에는 18장으로 가서 주식 기준 보상을 볼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식 기준 보상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스톡 옵션 같은 거일 거예요. 스톡 옵션이라고 하면 예전에 한 99년도 그 벤처가 한참 뜰 때 많이 나왔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창업하는 기업에서 자금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자금은 부족한데 유능한 인재를 확보는 하고 싶고, 이래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 매입 선택권을 준다든지 하는 스톡 옵션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준으로 종업원이라든지 외부 인사 영입한다든지 이럴 때 보상해주는 기준이 주식 기준 보상하고 가깝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업원의 우리 조직 목표라든지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가 일치하게 되면 그때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고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듯이 종업원들하고 회사 목표가 일치하면 아무래도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유도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 기준 보상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종업원의 일을 하게 되는데 최대한 노력치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나 할까? 이게 이제 주식 기준 보상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기준 보상을 해줄 때 유형을 보면 주식 결제형 보상이 있고 현금 결제형 보상, 선택형 주식 기준 보상이 있어요. 회사마다 우리 이제 카카오 사례도 보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형을 봤으니까 그러면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가득 기준이라고 부를 거고요. 가득 기준이 충족이 되고 나면 보상 원가를 인식하고 회계 처리하는 부분까지가 우리가 봐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워밍을 하고 들어가면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A라는 회사가 종업원들의 임계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너가 3년간 근로를 열심히 제공을 한다면 이란 조건을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 조건이 1차적인 조건이에요. 이 1차적인 조건을 우리는 가득 기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너가 3년을 우리 종업원이 3년을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근무 조건 걸었죠. 너에게 3년 후에 보상을 해줄 거야. 그 보상을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줄 거야. 이 부분이 우리 이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여일에 주가가 주식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 때 부여일의 주가가 1,000원이었다라고 하면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행사가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기준을 부여를 했어, 종업원에게. 종업원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3년이 됐어요. 3년 후에 됐더니 우리 기업 가치가 다행히 상승을 해서 주가가 10,000원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행사일 시점에 주가가 10,000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죠. 그럼 행사가와 지금 기초 부여일의 지금 행사 가격과 권리 행사 시점의 가격의 차이가 9,000원만큼 나는데 이 부분이 우리 보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보상 부분에는 우리 주식 결제형 보상이 있고, 주식 결제형 보상이라는 건 주식을 발행해서 주겠다라는 거죠.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데 행사가로 주식을 10,000원짜리 주식을 행사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지금 주식 결제형이기 때문에 주식 결제형 10,000원짜리 주식을 어떻게 1,000원에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9,000원만큼이 보상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외에 현금 보상도 있죠. 현금의 경우에는 이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현금 지급형 보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이렇게 이제 보상을 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상 기준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없는 게, 사실 행사 내에 그 주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보통 시험에서는 주어지죠. 이 행사나 주가가 보통 어떻게 이 결정을 하냐면 블록쇼즈라든지 블록쇼즈 머튼이라든지 이항 모형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한테 계산하라는 방법은 안 나와요. 보상 두 가지가 있고, 자,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회계 처리를 할 텐데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거냐예요. 지금 차액 보상금이 9,000원만큼 나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건데, 행사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은 실제로 3년 이가는 가득 기간을 줬기 때문에 1년도, 2년도, 3년도에 회계 처리를 할 거냐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냐면 3년 동안의 비용 처리를 하게 돼요. 다행히 이 개념이 주식 매수 선택권이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급여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연도별로 말에 1년 말, 2년 말, 3년 말에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9,000원이니까 1년 말에 회계 처리를 보면 비용, 급여와 관련, 급여라고 쓰지는 않고요. 자, 비용, 급여의 개념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 3,000원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우리 이제 대변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급여의 개념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지금 지급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행사할 시점에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 선택권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기록을 해 놓습니다. 주식 선택권 3,000원 이렇게 기록을 하죠. 2년 말에도 마찬가지예요. 2년 말에도 동일하게 2년 말에도 3년 말에도 3,000원만큼을 연도별로 주식 선택권 급여의 개념으로 본다 그랬어요. 자, 주식 선택권 3,000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3,000원 3년 말에도 마찬가지겠죠. 3년 말에도 비용 3,000원 주식 선택권 3,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액법으로 3년간 비용 처리를 할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정액법으로 3년간, 다행이죠. 정액법 3년간 비용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행사 시점,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예요. 권리 행사하는 시점에 우리 분계를 보면은, 재무제표를 보면 일단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식 선택권이라는 항목이 대변에서 차변으로 가져야 되겠죠? 주식 선택권 얼마예요? 3년간 거니까 9,000원만큼이 들어올 거고요. 대변에는 주식이 발행되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는 항목이 들어올 텐데, 자본금이라는 항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이렇게 해서 자본금이 들어올 거고, 만일에 대변과 차변의 차액이 있다면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항목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항목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권리를 3년간 근무를 하고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됐을 때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앞에서 뭐였어요?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원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지금 옵션이었잖아요. 주식 매수 선택권. 그때 현금 지급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10,000원짜리를 1,000원에게 사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1,000원은 내야 되잖아. 이때
현금 1,000원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권리 행사할 때 주식과 관련된 부분, 이게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주면 좋겠죠. 자, 이제 부여일이라는 거 하고요. 가득 기간에 대한 사례 몇 가지 더 보고 우리 교재로 들어갈게요. 자, 이게 부여일과 가득 기간이에요. 가득 기간은 1차 조건이 걸려있는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날 거고요. 부여일은 우리 행사 부여일, 보통은 인식하는 시점이에요. 인지하는 시점. 케이스 1을 보면은 1년 2월 1일에 주식기준 보상 승인이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났고요. 자, 1년 12월 31일에 웹사이트의 계약 조건이 공시가 됐어요. 그리고 2년 2월 1일에 종업원에게 개별 통보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여일을 결정을 할 때 종업원이 이 계약 조건을 인지하는 시점을 부여일로 보기 때문에 2년 2월 1일이 부여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케이스 2도 가서 가득 조건도 다시 한번 볼게요. 58세 종업원한테 60세 이후에 퇴직하면 너 가득되는 옵션을 부여해 줄게. 그리고 60세에서 65세 동안에는 너 아무 때나 퇴직 가능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58세에서 60세까지라는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가득 기간이죠, 여러분. 아까 근로조건에서는 3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득 기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 가서 케이스 3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1년 1월 1일 종업원의 세부 내용을 이제 합의를 했나 봐요. 동의가 1년 1월 1일에 있었어요. 내용 동의가. 그러면 우리는 1년 1월 1일이 부여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득 기간을 결정을 할 건데, 가득 기간 아마 선택 조건인 것 같아요. 1년 3월 31일에 다음 중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2년 1월 1일에 연봉 20%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거냐, 너가 선택을 할 거냐, 또는 2년 1월 1일에 현금 지급의 150% 해당하는 주식을 받을 거냐, 대신 이 주식을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더 근무를 해야 돼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 부여일은 1년 1월 1일이고요. 그럼 가득 기간은 달라지겠네? 1번의 경우에는 2년 1월 1일에 연봉의 20%를 현금으로 받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부여일이 1년 1월 1일이고 지금 현금을 수령하는 게 2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가득 기간은 1년 1월 1일부터 2년 1월 1일까지 몇 년이에요? 1년 되겠죠. 이 1년 조건만 채우면 받게 되는 거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부여일이 1년 1월 1일은 맞는데요. 2년 1월 1일에 현금 지급액 150%를 일단 받아요. 그런데 150%를 받는 조건으로 향후 3년을 더 근무해 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때에는 주식 수령 가득 기간은 4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부여일이라는 의미와 가득 기간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카카오 재무제표의 주석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자, 보면 25원에 주식기준 보상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주식 선택권의 주요 사항이 이번 연도에 이렇게 생겼어 라고 보여주는데 지금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주식 결제형 선택권이 있고요. 현금 결제형 선택권, 그리고 선택형 주식 선택권이에요. 우리 앞에서도 사례를 3개 봤죠. 자, 주식 결제형 주식 선택권을 보니까 부여 방법이 있고요. 가득 조건, 행사 가능 시점이 있어요. 자, 부여일 이후에 2년 이상 회사 임원으로 이렇게 일한 사람에 대해서 행사가 가능하대요.
그러면은 언제 부여일, 우리가 앞에서 종업원이 인식한 날이 부여일이었죠. 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2년 동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행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2년 경과 시점부터 5년 이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가득기간 2년 봐주면 되고, 현금 결제형도 보니까 부여일 이후에 2년 동안 일을 했어야 되고요. 행사 2년 일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그리고 2년 경과 시점부터 2년 이내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택형을 봤더니 신주 발행 교부 방식과 자기주식 교부 방식, 우리 교재에도 다 나오니까 이제 잠시 후에 볼 거예요. 차액 보상 방식, 차액 보상 방식이면 현금이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신주를 발행하느냐, 자기 회사 주식을 교부하느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형 주식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행사 시점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부여를 하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신주를 발행한다든지 자기 주식을 교부를 하게 되면 이거 부여에 따라서 우리 회계 처리를 다르게 해주면 되겠죠. 주식이 발행되면 주식 결제형 주식 선택권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고, 현금을 하게 되면 현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조건도 한번 볼까요? 부여일 이후에 2년 이상 회사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 이건 똑같고요. 부여 수량의 50%를 한도로 2년 경과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행사가 가능하고, 부여 수량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3년 이상 회사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에 한해서 3년 경과 시점부터 4년 이내에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여러분? 1번과 첫 번째 조건과 주식으로 받는 것과 현금으로 받는 것 다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득 기간도 달라지죠. 우리 앞에서도 이렇게 얘는 가득 기간이 1년이었지만 여기는 가득 기간이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여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득 기간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보고기간 말에 우리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부여일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행사 가격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짝 봤던 1,000원, 이게 행사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행사 수량, 이런 게 있죠. 지금 그 형태만, 우리 재무제표와 관련된 공시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지배사에 부여된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의 보상 원가 해가지고 다 이게 이제 재무제표 공시가 된단 말이에요. 블랙숄즈 모형, 이항 모형 이용해서 공정가액, 우리가 사실 이 공정가액이라는 게 부여일에 1,000원이라는 행사가가 있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앞에서는 우리 10,000원이라는 보상가를 임의대로 정했지만 사실 10,000원의 주식은 10,000원이 될지 20,000원이 될지 30,000원이 될지 또는 5,000원이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식 선택권의 보상 원가를 합리적인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랙숄즈 모형, 이항 모형, LSMC 모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정가액 접근 방법으로 산정을 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서는 우리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름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부여일의 공정가치, 부여일의 가중평가, 평균 주가, 주가 변동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한 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단기와 정기 중에 비용으로,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자산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 기준 보상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주식 결제형, 그리고 차액 결제형, 주식 결제형이면 주식으로 보상하는 거고 차액 결제형이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공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교재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는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 보상 기초라고 해서 주식 보상 기준 유형 벌써 우리가 봤죠, 여러분. 주식 결제형, 현금 결제형, 선택형. 우리 카카오 사례에서도 봤고 앞에서 워밍할 때도 봤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보면 주식 기준 보상이라는 게 이제 약정에 의해서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줘. 우리 회사를 위해서 재화를 공급해줘. 대신 내가 그 대가로 주식이라든지 이런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약정을 맺는 게 주식 기준 보상이죠. 그래서 기준 보상의 기초가 되는 계약을 우리 주식 기준 보상 약정이라고 한다고 이제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주고, 세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주식 결제형, 자기 회사 지분 상품, 주식 또는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였고, 현금은 차액만큼을 지분 상품 가격에 기초한 금액만큼, 아까 10,000원에서 1,000원을 뺀 그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현금 결제형이었어요. 선택형은 현금이랑 같은 어떤 자산을 지급한다든지 기업의 지분 상품을 발행해서 선택을 한다든지 신주를 하기도 했었고 자기 주식을 교부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선택형 보상이었어요. 회계 처리는 우리 재화는 자산, 용역은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 주식 결제형의 경우에 우리 자산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앞에서는 너 우리 회사를 위해서 3년만 일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3,000원, 3,000원, 3,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주식 선택권이라는 자본으로 회계 처리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재화를 제공을 했다면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현금 결제형의 경우에는 재화면 우리가 자산, 용역이면 비용인데 현금 결제형은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부채로 회계 처리하는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짝 살펴봤는데 권리 행사를 하는 시점에는 3년이 되는 시점, 3년 조건을, 가득 조건을 완성한 후에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회계 처리는 균등하게 3년의 기간 동안 균등 배분을 해서 비용 처리를 정액법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은 지급되지 않지만 회계 처리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으로 할 때는 주식 매입 선택권 또는 주식 선택권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기록을 했고,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부채로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못 준 급여의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주면 좋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가득 조건. 가득 조건도 이미 다 봤어요, 여러분. 1차적인 조건을 가득 조건이라고 해서 너 3년 근무해줘. 너 58세에서 68세까지만 일하면 이런 조건을 붙였을 때 그 2년, 3년이 뭐예요? 가득 조건이라고 했고, 이 가득 조건을 채우면 우리 지분 상품을 받을 자격을 획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득 조건, 지분 상품 받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이고, 요거를 충족을 해야만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는 용역 제공 조건이 있고 성과 조건이 있어요. 우리 뒤에서 이제 용역 조건, 성과 조건에도 비시장 조건, 시장 조건 해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 용역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아까 근로를 제공하는 것들도 용역이었죠. 특정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 성과 조건은 우리 성과가 뭐예요? 돈을 벌고 안 벌고죠.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에 스톡옵션 부여할 때도 성과 조건을 많이 걸었어요. 너가 우리 회사를 이만큼 성장시켜 준다면, 그래서 매출액 같은 걸로 성장을 보겠죠. 특정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특정 성과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의 조건이 성과 조건이에요. 비시장 조건이 있고 시장 조건이 있는데, 비시장 조건 같은 경우에는 목표 이익 달성이라든지 목표 매출액 달성을 가지고 이게 달성이 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시장 조건은 목표 주가를 달성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주가가 1,000원에서 10,000원의 조건을 걸었다면 10,000원이 되는 시점이 우리 목표 달성 시점이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 달성이라든지 주식 선택권의 목표 내재 가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재 가치 같은 것들을 달성을 해주면 되겠죠. 내재 가치는 우리 계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무슨 오형이라고 했어요. 내재 가치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에서 행사 가격, 공정 가치 아까 10,000원이었어요. 여기서 행사 가격 1,000원을 뺀 게 내재 가치인데 이거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모형을 추구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블랙숄즈 머튼 모형이라든지 이항 모형, 그리고 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뭐 옵션 가격 결정 모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재 가치 어떻게 측정되는지도 한번 살짝 들어만 두시면 되겠죠. 268페이지에 가보면 뭐 18-2 266페이지에 18-2의 그림이 있어서요. 이것도 한번 봐주려고 해요. 가득 조건 아까도 봤던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암기가 되면 쉬운 부분인데 가득 조건이라는 개념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봐주는 거죠. 주식 기준 보상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 용역 제공 조건이 있었고요. 앞에서 지금 봤어요. 성과 조건이 있었어요. 특정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할 조건, 근로 조건 3년 이런 거 있었죠. 용역 제공 조건, 앞으로 3년 동안 너 계속 근무하면 이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게 용역 제공 조건이에요. 가득 조건. 성과 조건은 특정 기간 동안에 용역을 제공해서 특정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조건이었고, 시장 조건이 있었고 비시장 조건이 있었어요. 비시장 조건은 3년 이내에 매출 목표 100억 달성해야 된다. 100억 달성하면 우리가 성과 조건 완료되는 거고, 시장 조건의 경우에는 주가라든지 뭐 주식 선택권의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경쟁사보다 향후 3년간 2% 이상 높게 상승해야 돼. 이런 것도 시장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득 조건 중에 시장 조건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죠. 문제 풀 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자, 부여일도 우리 봤어요. 주식 기준 보상 약정에 합의하는 날, 대부분은 근로자가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거래 조건 당사자가 공통으로 이해하는 날, 그래서 부여일이라는 개념 카카오에서 봤어요. 가득 기간도 가득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기간이 가득 기간이었어요. 자, 가득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측정을 했었죠. 자, 측정을 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측정을 할 거냐예요. 대부분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종업원의 경우에는 부여일, 기타 주식 기준 거래 보상에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를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을 우리 기준으로 측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림으로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2절에 가보면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 부분이 있으니까 그림 먼저 보고 우리 문제 풀 거예요. 문제는 수식문 엄청 나와 있죠.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267페이지, 269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주식 기준을 보상을 하는데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 종업원에게 보상을 하게 되죠. 이 외에 이제 종업원 이외의 경우도 있죠. 뭐 회계사라든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종업원에게 부여를 할 때는요. 우리가 간접 측정을 하게 돼요. 간접 측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267페이지에 있는데 부여한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를 기초로 해서 측정을 하고요. 이 용역에 관련해서는 공정 가치가 신뢰성 있게,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거의 보고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드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때요?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종업원의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인 경우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 가치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이렇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에 기초해서 간접 측정을 하게 되고, 그 기준이 부여일이라는 거죠.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회계 처리할 때는 자산 또는 비용, 대변의 자본 했던 부분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이 외에 종업원,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이 아닌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제공받은 똑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제공받은 거기 때문에 대부분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이 제공 금액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뭐예요? 직접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 자산 또는 비용, 대변의 자본 이렇게 회계 처리는 해주시면 되겠죠. 269페이지로 다시 가서요.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인 경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인 경우냐 아닌 경우냐에 관련해서는 우리 어디에 그 뒤쪽으로 쭉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먼저 보상 원가 측정부터 볼게요. 다 봤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원칙 직접 측정, 재화나 용역의 공정 가치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아까 종업원인 경우에는 측정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의 경우에, A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 측정을 하게 되는데, 부여한 지분의 공정 가치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업원과 종업원 외의 경우 그림으로 봤던 거 그냥 똑같이 보고 있어요. 종업원 외에 거래 상대방의 재화나 용역이 제공받은 날이고, 이거 어떻게 공정가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제공받은 날 측정을 해주면 됐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 변호사, 법률 자문, 회계사, 뭐 회계 세미나, 세무 자문 이런 경우에요. 이때에도 제공받은 재화 용역 공정가치가 측정이 어렵다면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죠. 합리적인 추정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종업원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게 되는, 제공받는 날에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라 그랬어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할 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해서 측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보고기간 말의 보상원가, 앞에서 다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득기간 동안에 인식할 부여할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총액으로 우리가 보상원가를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상원가의 경우에는 부여일의 공정가치, 우리 앞에서 부여일 인식한 그 사원들이 실제로 인식하게 되는 기간이 부여일이었죠. 이때 공정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부여일의 공정가치 곱하기 가득될 지분 상품의 수량 예측치 부분으로 보상 원가를 계산을 하는데, 가득될 지분 상품의 수량 예측치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퇴사 예상률이라든지 뭐 기대 권리 소멸률 사용해 가지고 이 수량 예측치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권리를 획득할 기준이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득, 권리 행사 안 할 비율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퇴사 예상 비율이라고 우리 많이 사용을 하고, 지분 상품 중에서 가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인데 얘는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퇴사율이. 그래서 그 부분을 측정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득될 지분 상품의 수량 예측치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우리 부여된 지분 상품의 수량 곱하기 1 마이너스 연평균 퇴사 비율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고, 부여된 지분 상품의 수량 곱하기 1 마이너스 뭐예요?
전체 기간의 퇴사 예상 비율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게 있고, 부여된 지분 상품의 수량 마이너스 당기 말까지 실제로 이제 소멸된 수량이 있고요. 추가로 소멸 예상되는 수량, 이렇게 해서 수량 예측치를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재에 있는 예예요. 1년 1월 1일에 부여된 지분 상품의 수량이 10,000개인데 연평균 퇴사율이 4%고요. 가득 기간 3년의 조건을 걸었는데 이 3년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비율이 4%래요. 그래서 10,000 곱하기 1-4%의 3승, 이렇게 하면 8,847개가 우리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득 못할 게 4%였기 때문에 나머지 가득 될 게 8,847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요. 퇴사율이 가득 기간 전체에 걸쳐서 12%라고 한다면 가득될 지분 수량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전체 기간에서 한 12% 정도가 이렇게 못 채우고 떠난다라는 거죠. 10,000 곱하기 1-12% 하면 8,800개 정도가 가득될 수량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계산을 해보면 실제 소멸될 수량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소멸된 수량 또는 소멸될 수량, 여기에서 차기 이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는 수량이 있을 거예요. 자, 1년도에 소멸 수량이 500개라고 우리 이제 교재에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2년도에 소멸 예상 수량이 몇 개예요, 여러분? 1,000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00 마이너스 500 플러스 1,000 하면 8,500개가 계산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득될 지분 상품의 수량 예측치를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우리 가득 기간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 1차적인 조건이 완성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용역을 제공을 하면 우리 이 지분 상품의 가득은 권리 행사일은 만기가 권리 행사일이지만 가득 조건이 완료되는 시간이 뭐예요? 실제로 돈을 받거나 하는 행사 기간이죠. 지분을 받는 기간이지만 회계 처리할 때는 가득 기간 동안에 비용 해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서 인식을 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거고, 가득 기간 중에 보상 원가 인식하는 거예요. 보상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보상 비용 얘기하는데 보통 단기 말의 누적 보상 원가에서 전기 말의 누적 보상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보상을 받았을 때 주식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주식 선택권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주식 결제형, 현금 결제형 선택권이 있었죠. 그래서 주식을 받는다면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비용의 조건이냐 아니면 자산의 조건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용의 조건이라면 주식 보상 비용 그리고 대변의 미가득 주식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고요. 주식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라면 우리 했어요. 비용, 주식 선택권 이렇게 했었죠. 주식 보상 비용, 주식 선택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권리 행사할 때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회사에서. 그리고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앞에는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지금 이 주식 보상 비용 미가득 주식 이렇게 하는 거는 가득 기간에 걸쳐서 공정 배분하면서 회계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고, 권리 행사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 목표치가 달성이 돼서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이에요. 이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신주를 발행했을 때와 자기 주식을 교부할 경우가 달라요. 신주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봤어요. 주식 발행 금액을 주식 선택권의 장부금액, 계약금 있었죠, 여러분. 9,000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계산했을 때 플러스 주식 선택권의 행사 가격이라고 해서 잔금만큼이 있었어요. 행사 가격.
잔금만큼.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계산했죠? 차변에 주식 선택권 9,000원, 현금 1,000원, 자본금 우리 계산했고 주식 발행 초과금 이제 금액 있으면 차액만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기 주식 교부의 경우에는 자기 주식으로 우리가 교부받은 경우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익 마이너스 우리 주식 선택권의 장부 금액 플러스 행사 가격 마이너스 자기 주식의 장부 금액 이런 식으로 우리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이 지금 273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차변의 현금 그리고 주식 선택권 여기는 똑같아요. 아까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익, 주식 선택권의 장부 금액 플러스 행사 가격 마이너스 자기 주식의 장부 금액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금액을 차변의 현금, 주식 선택권 앞에서 본다면 9,000원, 1,000원 여긴 똑같죠. 그리고 대변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면 우리 차액만큼이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익 주식 선택권의 장부 금액 그리고 행사 가격 총 10,000원 마이너스 자기 주식의 장부 금액 이렇게 하면 처분 이익 계산되니까 이대로 틀만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교시에는 우리 이제 274페이지에서부터 그대로 문제만 넣어서 풀어보면 될 거예요. 수고하셨고요. 3교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